매미 아들, 낭독자 배우 주수정. 키가 190cm에 육박하는 거구의 아들 녀석을 올려다보느라면 꼬맹이였던 아들이 가끔 생각납니다. 재영이가 아기였을 때 별명이 매미였거든요. 엄마 등에 딱 달라붙어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나는 일중독 환자처럼 일을 했어요. 고등학교 교사였던 나는 아침 일찍 학교에 나가 고된 업무를 마치고 집에 오면 소설을 썼습니다. 하루 24시간 풀가동하는 기계처럼 교사로, 주부로, 작가로 일을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죠. 그런데 내가 한번 안아주면 아이는 그 다음엔 절대 떨어지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 어느 누가 오라고 해도 절대 가지 않았고 내가 잠시 떼어놓으려고 하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러니 떼어놓을 수 없는 아이를 안기도 하고 업기도 하고 등에 매달기도 한 채로 나는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집에 오는 손님을 맡고 학습 지도안도 짜고 소설도 써야 했죠. 그런데 아들이 5살이 되던 해였어요. 일하는 분이 집에 오셔야 학교에 나가는데 좀처럼 오질 않았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베란다에 나가 밖을 내다보니 그분이 속상한 표정으로 아파트 하단에 앉아 우리 집 쪽을 올려다보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내가 설거지를 하느라 잘 듣지 못한 초인종 소리를 재영이가 듣고 튀어나가 문을 잠가버린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절대 열어주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재영이가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툭하면 재영이를 떼어놓는 엄마가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렇게 죽기 살기로 엄마에게 딱 달라붙어 있었을까요? 얼마나 엄마와 함께 있고 싶었으면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그 문을 꼭 붙잡고 있었을까요? 그날 나는 학교를 그만둘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영이 옆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전업 작가로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나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일에 치여 살았죠. 출근은 하지 않았지만 글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진 채 지냈고 시간에 쫓기는 방송 일을 하느라 낮과 밤이 바뀌어 재영이에게 따뜻한 아침밥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재영이가 초등학교 1학년 무렵에 일일 아침 드라마를 쓰고 있었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재영이 담임선생님이 불러서 학교에 갔어요. 선생님은 재영이의 그림을 가져오며 말씀하셨어요. 재영이가 그림 표현력이 대단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쭐한 마음이 되어서 나를 닮아서 그림을 잘 그려요 하며 헤헤 웃었습니다. 선생님에게서 건네받은 그림 속에는 마기 할멈이 그려져 있었어요. 컴퓨터 앞에 앉은 마기 할멈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마기 할멈이 치는 자판에서 기역, 비읍, 히읗 글자들이 공중으로 마구 날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림의 뒷장을 들려보니 제목이 우리 엄마였습니다. 충격을 받은 나는 어떻게 학교를 나왔는지 모르게 뛰쳐나와 아무데나 주저앉았습니다. 그러자 많은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재영이가 방에 들어오려면 나가! 하고 소리쳤고 놀아달라고 하면 일하는 거 안 보여? 하고 짜증냈고 배고프다고 하면 아줌마! 하고 일하는 아주머니를 목청껏 불러댔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은 것, 아이가 외로워하는 것, 아이가 슬퍼하는 것은 보이지 않았고 오직 내일 아침에 나갈 드라마를 걱정하고 그 드라마를 써내지 못할까 전전긍긍했고 드라마 시청률에 연연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거리에 앉아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뭐지? 드라마는 내가 아니어도 쓸 사람이 많은데 아니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많고 많다. 그러나 내 아이인 재영이를 나보다 더 사랑해줄 사람은 없다. 그토록 나를 갈망하는 아이를 떼어놓고 직장에 뛰어나가던 나. 그토록 나를 원하는 아이를 제쳐두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나. 그 엄마의 등 뒤에서 아이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정신이 번쩍 든 나는 일어나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재영이에게 소리쳤어요. 재영아, 놀자! 재영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후 나는 그 어떤 일보다 재영이와 놀아주는 것을 1순위에 두게 되었어요. 재영이가 초등학교 4, 5학년이 되자 그 다음부터는 재영이가 엄마와 놀아주지 않았습니다.
재영이와 함께 가야지 하며 부푼 마음으로 준비한 연극 티켓이 재영이 친구의 손에 넘어가야 했고 가족끼리 함께 떠나는 여행을 준비했더니 친구들과 논다고 거부했습니다. 재영이가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엄마가 재영이를 졸졸 따라다니게 되었어요. 아이가 엄마 아빠를 필요로 하는 기간은 그렇게 잠깐입니다. 금방 흘러가 버리는 고작해야 몇 년의 세월이죠. 가장 중요한 그 시기에 아이가 엄마 아빠의 정을 느끼지 못하면 오랜 시간 결핍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아이가 엄마를 찾는 그 시기에 엄마 아빠에게 놀아달라고 조르는 그 시기에 아이가 배고프다고 밥을 찾는 그 시간에 아이의 곁에 있어줄 일입니다. 직장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함께할 시간이 안 되면 늘 너와 함께 있다는 사랑 메시지를 전해주어야 합니다. 투명인간처럼 아이 곁에 있다는 확신. 그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 통신수단이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목소리와 편지만으로 메모만으로도 그리고 언제든 따뜻하게 웃는 부모의 얼굴만으로도 아이들은 충분히 부모의 존재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일하는 여자에게 가장 큰 실수는 가족을 외롭게 하는 일이 아닐까요? 그리고 일하는 여자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가족에게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지르는 비명 속에 나도 모르게 내뱉는 한숨 속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을 하면 참 많이 미안합니다. 힘든 내 곁에서 더 힘들었으나 언제나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